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평생 못 잊는 여자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남자는 어떤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할까요? 몸매가 좋은 여자? 얼굴이 이쁜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사실 외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건 만남이 시작될 때 중요한 장점입니다. 왜냐, 그때 눈길을 끄는데 외모만 하는 건 없거든. 그러나 남자가 마음에서 쉽게 못 떠나보내는 여자는 이쁜 여자보다 어떤 여자냐면 바로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해줬던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 기제가 뭔지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겠죠. 짧게 요약하면 바로 한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연애에서 방어 기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연애하다가 필히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어떤 누구는 폰을 꺼버리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또 어떤 누구는 잠시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끝까지 그 싸움을, 그 대화를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넓혀볼까요? 어떤 누구는 술 한잔 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는 홈쇼핑이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든 이렇게 소비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저거 나와 비슷하기도 한데? 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진짜 저거 어떻게 감당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대처하는 방어 기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 연인이 방어 기제를 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나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자신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소홀히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방어 기제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그토록 잊지 못하는지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죠.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자, 스트레스는 언제 올까요? 바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자신의 몸을 긴장이나 각성시켜서 방어적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방어 기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이 방어로 보이지 않고 공격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공격을 막 해버리면은 저 사람이 더 위협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그 반대로 저것들을 존중해주거나 기다려주게 된다면 저 사람은 위협이 아닌 안정감을 취하게 됩니다. 그 안정감은 의식적으로 취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취하지. 왜냐? 그 사람이 유독 방어기제를 취하는 상황들은 그 사람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에 막 집착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다거나 자신을 홀로 내버려뒀다거나 해서 그 외로움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막 연락에 집착을 하거나 끊임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과도하게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과하게 간섭을 받아서 자신의 욕구를 잘 드러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의 욕구를 지켜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말이 방어 기제를 존중해준다지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방어 기제를 존중해주는지 제가 직접 연애 경험에서 겪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좀 스트레스 상황만 오면은 당장 울어버리는 거야. 막 내가 화낸 것도 아니고 다그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막 혼자 울어.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래서 이걸 계속 내가 왜 우냐고 다그칠수록 또 막 더 우는 거야. 막. 그래서 나중에 가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울어라 괜찮다 뭐 우는 게 별거가 울 수도 있지 울어 실컷 울고 싶을 때까지 울어도 돼 그렇게 말해주고 그 친구가 다 울고 난 뒤에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해줬습니다. 후일에 그 친구가 지나서 하는 말이 나의 그런 방식을 존중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우는 버릇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도 고마워하고 저도 되려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어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반응이 끝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싸우기만 하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연락 안 될 때 그냥 그거 보고 또 다그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더 연락 안 해.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집착하는 방어기제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회피성 방어기제를 잘 못 기다려줘요. 그리고 되려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며 오히려 더 앙숙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뭐 여튼 그 사람이 연락을 안 받을 때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언젠간 연락이 와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보통은 자기가 연락이 안 되면 다 노발대발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해해준 그 상대방을 정말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방법대로 그 사람의 방어기제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해주면은 그 사람의 방어기제는 없어져요.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 코치 데이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심리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